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이번 장마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번 장마가 소강 상태가 되면 바로 휴가철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서지를 찾게 되기 때문에 강원도 차원의 준비도 이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만큼 범죄도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사건 파일에서는 휴가철의 범죄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름 휴가철에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범죄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네, 휴가철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와 더불어서 범죄 사건도 증가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절도, 또 성범죄, 그리고 주치폭력과 음주운전이 증가를 합니다. 네. 특히 5대 범죄 같은 경우는요, 평상시에 비해서 약 18%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 중에 최근에는 성범죄의 증가폭이 대단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의 성범죄의 심각성이 휴가철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집을 비우고 휴가를 떠나는 분들에 대해서 이 주거침입 절도 범죄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1년 중에 발생하는 전체 절도 사건의 약 30%가 7월과 8월에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전체의 절반 정도는 7월 마지막 주 그리고 8월 첫째 주에 집중이 되는데요. 따라서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까지 2주간 집을 비우시는 분들은 특히 경각심을 갖고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안에 비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비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바로 이런 상황이 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가철에 급증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이제 성범죄인데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불법 촬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피서지에서 이렇게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최근에 이제 피서지에서 좀 옷차림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좁은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요.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를 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또 관리가 되게 됩니다. 네. 한순간에 오판과 실수가 중대한 성범죄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예. 불법 촬영과 함께 또 밀집된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고의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려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강제추행으로 지금 범죄죠. 이것도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고요.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가 명백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강제추행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 강제추행을 넘어서 음주 이후에 한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심지어 강간까지 저지르는 범죄도 심심찮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휴가지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좀 밀집된 장소에서의 성추행은 그럼 어떤 법규에 의해서 이 처벌이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인데요. 이 역시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최근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구속수사가 원칙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런 걸 좀 당하고 있다 할 때는 바로 신고를 하는 게 최선이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네. 소리를 지르거나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리고 더 좋은 건 112 신고를 통해서 경찰이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네.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음주 상태, 술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또는 뭐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우발적이기도 하지만 음주를 한 피해자를 노린 고의적인 범죄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음주에 따른 휴가지의 범죄를 음주운전, 주치폭력, 그리고 음주에 따른 성범죄를 소위 3대 범죄로 부르게 되는데요. 네. 특히 휴가지의 특성상 분위기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보다 과도한 음주량을 좀 부추기게 되어서요. 예. 만취하는 비율이 높은데 그 만취자를 노려서 한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하거나 또는 그 장면을 촬영해서 유포하는 범죄도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참 유흥을 편하게 즐기려고 간 휴가지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요. 경찰에서도 지금 휴가철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찰은 7월과 8월이 되면요. 여름 경찰관서를 휴양지 곳곳에 설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력도 증원을 하고 순찰차도 배치를 해서 집중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 강원경찰 같은 경우는 올해 안심 스크린 제도를 도입을 해서요. 공중화장실이나 다중이용 장소에서 불법 촬영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거 알면서도 이런 곳에 또 가서 또 즐기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경찰의 노력도 중요한데 개인적인 뭐 어떤 차원의 예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휴가지에서 범죄 피해, 특히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도 중요한데요. 네. 먼저 불법 촬영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혹시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시거나 좁은 장소를 이용할 때에 카메라와 같은 것들이 설치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불빛이 껌뻑이지 않는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인 스스로가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사소한 접촉이라도 불쾌하게 받아들여지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졌다라면 말씀드린 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요. 발생 일시, 발생 장소, 피해의 내용 그리고 주위에 CCTV가 있는지 여부들을 잘 기록을 하거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과도한 음주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모르는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음주는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것이 성범죄 피해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런 사건의 어떤 심각성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신고를 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범죄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피해자의 소극적인 대응입니다. 특히나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피해를 당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의사에 반해서 접촉이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무언가 고의가 있다라는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긴 장마 때문에 또 휴가철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불미스러운 일 없는 휴가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